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사는 이 동네 있잖아. 이 동네를 구석구석, 골목골목 이렇게 구경하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사는 이런 시골이라는 공간에는 인간이 위에 다양한 동식물들을 접할 수가 있거든. 상당히 다채롭고 다양해.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구경하면서 다니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 근데 예전에 내가 서울에서 사당동이나 방배동 거기서 꽤 오래 살았거든. 근데 사당동이나 방배동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내가 사는 동네를 구경을 한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면 구경할 게 없거든. 집 밖을 나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녀 봐야 보이는 거라고는 사람뿐이야, 사람. 살아있는 생물은 사람. 그리고 다 죽어가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어가는 가로수들. 특히 가로수들 보면 이 도로변 쪽에 있는 가지들은 거의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거의 썩어서 이 죽어가는 가지들 뿐이거든. 인도 쪽 가지들은 그나마 좀 봐줄 만한데, 그러니까 뭔가 구경할 만한 게 없어. 그리고 가로수라는 건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벚나무면 벚나무, 이게 한 종만 쫙 심어놔서 그렇게 다채롭지도 않고 또 다 죽어가는 가로수들을 파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구경한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쓸데없는 짓이야. 보이는 건 사람뿐이거든. 사람. 그리고 비둘기 몇 마리. 고작 그거야. 근데 이렇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 동네를 구경하면서 참 재밌더라고 보니까. 근데 오늘은 내가 구경한 것 중에 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우리 동네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젖소 농장이 있거든. 꽤 규모가 커. 큰 규모의 젖소 농장이 있어. 그리고 그 농장 주변에는 이런 녹초지가 푸른 풀을 키우는 그런 밭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초지가 있어. 초지가 농장 주변에. 이게 아마 그 초지에서 생산된 풀을 가지고 다 큰 젖소를 먹이는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저 많은 젖소들을 먹이기에는 그 초지에서 나온 풀이 너무 작거든. 내 생각에는 송아지들 있잖아. 젖소 송아지들. 이 송아지들은 옥수수 사료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마 내 생각에 송아지들 먹이로 쓰려고 그렇게 농장 주변의 초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같아. 그 초지에는 다양한 그런 풀들, 꽃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풀들이 자라고 있거든. 그 옆을 내가 산책하면서 걸어가 보면 냄새들도 굉장히 좋아. 다양한 그런 꽃들, 풀들에서 나는 냄새들이. 어떤 초지 근처에 가면 아주 단내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초지 근처에 가면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무슨 과자 냄새, 풀에서도 좀 다양한 냄새들이 나더라고 보니까. 어떤 과자 냄새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근데 젖소 농장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 안에 젖소가 꽤 많은 수십 마리의 젖소가 있더라고. 그리고 젖소들을 이게 울타리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초지하고 사육장하고 사이에 이렇게 울타리로. 근데 그 울타리라는 게 좀 두꺼운 철로 된 철봉을 1단, 2단, 3단
이렇게 용접을 해놨더라고. 용접을. 그 용접이 된 철봉이 그 젖소들 사육장 울타리로 쓰고 있어. 근데 그 젖소들의 그 어떤 무게, 사이즈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커. 그러니까 젖소들은 우리가 한우라고 말하는 소 있잖아. 그 한우들보다는 좀 몸이 좀 더 크거든. 좀 무겁고 커. 근데 내가 그 소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저기서 이렇게 사육되고 있는 젖소, 수십 마리 젖소 중에 한 세 마리만 만약에 그 철봉 1단, 2단, 3단 그 3단 위에 철봉으로 앞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앞다리를 이렇게 이제 뒷다리로 서서 앞다리를 이렇게 철봉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야. 이게 젖소가 만약에 세 마리가 동시에 앞다리를 철봉 위에 올려놓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버둥버둥 거린다면 과연 저 철봉의 용접 부위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도대체 영접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해놨는가 보니까 뭐 그렇게 강하게 용접돼 있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저 무거운 젖소 한 3마리 정도가 올라타서 이게 바둥거리면 뭐 어렵지 않게 그 용접 자국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게 막 울타리가 막 2중 3중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철봉 1단, 2단, 3단으로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봐도 저 무거운 젖소 한 3마리 정도가 앞다리를 올려놓고 바둥거리면 뭐 쉽게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그런 울타리밖에는 안 돼. 근데 왜 젖소들은 인간인 내 그런 코로 냄새를 맡을 정도로 아주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저 초지, 저 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꽃들에서 냄새가 나는 그 초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이 울타리를 넘어갈 생각을 안 하지? 왜 이 울타리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시도도 안 하지? 솔직히 그 젖소들이 매일같이 먹는 그 옥수수 사료라는 게 맛이 있을 리가 없거든. 이게 똑같은 사료를 그냥 어제도 먹고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을 거 아니야. 일주일 전에도 먹고 한 달 전에도 먹었던 똑같은 옥수수 사료를 계속 먹으면 신물이 날 거잖아. 음식이 맨날 똑같으면 얼마나 신물이 날 거야. 그 젖소들도. 근데 그 울타리만 딱 넘어가면 아주 향기롭고 맛있고 그렇게 달짝지근한 풀들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왜 그 젖소들은 울타리를 넘어갈 시도도 조차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3마리 정도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동시에 시도만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떨어져 나갈 정도밖에 안 되는 울타리인데 전혀 시도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뭔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야. 거기를 내가 꽤 여러 번 다니는데 그 젖소가 그 울타리를 넘으려고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머리로 들이받거나 뭐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런 시도조차 안 하니까 그 강원대학교에서도 그 울타리를 그렇게 2중 3중 뭐 이렇게 만들지 않은 게 그 이유일 거야.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놔도 어차피 젖소들은 이 사육장 밖으로 나갈 생각을 단 1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울타리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지. 그냥 대충 만들어놔도 저 젖소들은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울타리 너머에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도 소들은 왜 반응을 안 하지? 반응을? 젖소들은 냄새를 못 맡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냄새를 못 맡아도 눈으로 보이잖아. 저 풀들이,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풀들이 저렇게 울타리 너머에 있는데도 왜 시도조차 안 하지?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근데 젖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젖소 농장을 지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한우를 키우는 집들이 꽤 있거든. 근데 한우들을 이렇게 사육하는 그 울타리들은 또 이 젖소를 사육하는 울타리보다 더 허술해. 보니까 그 쇠봉이 훨씬 더 작고, 거기에는 뭐 용접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울타리인데, 그 젖소들 울타리보다 훨씬 낮고, 또 그 강도가 울타리에 그 지탱하는 그 용접이라든지 그런 묶어놓은 그 상태가 훨씬 더 부실하거든. 이게 역시 그 한우들, 우리 동네에서 키우는 그 집집마다 키우는 그 한우들 한 열댓 마리씩 막 키우는 것 같아. 보니까 한 집에서. 그 한우들도 마찬가지로 그 동네 어기어기에 보면 다 풀들이 자라고 꽃들이 자라거든.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인다고, 저 풀과 꽃들이. 가서 뜯어먹고 싶어야 정상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빠를 이렇게 들어서 넘어가려고 바둥바둥 아둥바둥 하거나, 아니면 머리로 그냥 치받던지 그런 시도만 솔직히 하면 얼마든지 그 울타리는 그냥 부수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허술한 울타리거든. 근데 한우들도 그 사육장을 나가려고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왜 그러지? 그 사육장이 그 젖소나 한우들이 살기에 아주 뭐 좀 럭셔리하고 위생적이고 아주 좋은 환경이라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서 그러나? 그래서 그 사육장 안으로 이렇게 머리를 그 안으로 놓고 상태를 좀 내가 확인했거든. 근데 그 사육장의 그 바닥 상태가 되게 형편없어. 보면은 그 바닥이 그 소들이 쌓아놓은 똥하고 오줌들하고 밑에 깔아놓은 그 톱밥, 그런 나무 알갱이들 하고 막 그 뒤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 뒤 범벅이. 그래서 솔직히 마땅히 이렇게 바닥에 편하게 배 깔고 누울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 또 냄새도 꽤 많이 나고, 그, 그 소들이 막 20마리 30마리 이런 소들이 똥오줌을 싸니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 냄새도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들이 그 사육장 안이 좋아서 그 사육장을 탈출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저 소들은 왜 저렇게 똥오줌하고 막 톱밥으로 이렇게 막 뒤범벅이 돼 있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사육장 밖을 나가려는 시도조차 안 하는 걸까? 아니, 소들한테는 어떤 세뇌 교육 같은 것도 인간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서 뭐 그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소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킬 수가 없거든.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뇌를 시키려고 말을 막 씹으려 봐야 소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세뇌 교육을 시킬 수도 없어. 왜 소들은 그 더러운 사육장 밖을 나가려는 시도조차 안 하는 걸까? 그들을 가두고 있는 울타리가 저렇게 허술한데. 이상하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저 소들은 사육장에서 태어났거든. 그리고 사육장에서 계속 지금까지 자라온 거야. 즉, 저 풀밭을 걸어본 기억이 없어. 풀밭에서 풀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풀을 뜯어 먹어본 아예 기억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기억 자체가. 그러니까 저 사육되는 소들은 자신들이 뭘 박탈당했는지를 몰라. 이게 과거에 이렇게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고 그다음에 그 초원들을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막 이렇게 걷고 뛰었던 경험이 있는 소들, 그런 소들을 만약에 저런 사육장에다 가둬놓으면 아마 발버둥을 칠 거야. 그 냄새나는 똥오줌으로 냄새나는 그 사육장을 벗어나서 다시 풀밭으로 가려고. 그래서 그 사육장 울타리를 넘으려고 발버둥 쳤을 거라고. 근데 저 소들은 아예 그런 기억이 없거든. 그런 경험 자체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박탈당했는지를 몰라. 자신들이 인간들한테 사육당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풀을 뜯고 초원을 걷거나 달리고 하는 그 권리가 자기들한테 있다는 걸 몰라. 소가 가장 소다운 거, 소가 가장 소다운 그런 환경, 소가 소인 이유, 소라는 동물이 진화한 이유, 그건 스스로 풀을 뜯고 풀밭을 걷거나 달리고 하는 게 가장 소다운 거고 소가 가지고 있는 권리거든. 근데 이 사육하는 인간이 그 소들한테 그걸 박탈시켜버린 거야. 그걸 뺏어와 버린 거라고. 근데 이 소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육장에서 태어난 소여서 이 소는 자신이 뭘 박탈당했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사육장 바깥에 있는 저 풀밭이 뭐랄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야. 아무런 감흥. 그 풀이 바람에 막 흩날리고 풀과 꽃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자기 코를 자극을 해도 저기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지도 않아. 그래서 저 사육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도 안 하는 것 같아. 단 한 번이라도 저 풀밭에서 풀을 뜯고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걷거나 뛰었던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소라면 절대 저 사육장 안에서 고분고분하게 맛없는 옥수수 사료를 받아 먹을 리가 없거든. 옥수수 사료하고 저 풀밭에 있는 저 풀들, 꽃들 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맛이. 근데 말이야. 저 소만 자기가 뭘 박탈당했는지 모르는 유일한 동물일까? 우리 인간도 저 소처럼 박탈당한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생각이 이렇게 좀 이게 자라나더라고. 확대돼.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최근에 우리 인간은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태어나거든. 아예 아파트, 빌딩 뭐 다 똑같이
취급하자고. 어차피 철근, 콘크리트, 유리,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잖아. 그 통칭해서 아파트라고 하자고. 이게 소한테 그 사육장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들한테는 아파트야. 아파트고 빌딩이고. 우리 인간도 아파트에서 태어나거든. 병원, 빌딩에서 태어나.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쭉 자라나는 거야. 10년, 20년, 30년. 최근에. 이렇게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 쭉 자라온 사람들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거,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 소가 가장 소다운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이 가장 인간다우면 인간이 진화를 한 그 최종 산물인 그 인간이 진화를 한 환경, 이러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를 했다 할 때 그 진화를 한 환경, 가장 인간이 인간다운 건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먹고 자고 아파트에서 똥 싸고 이러라고 진화한 게 아니거든. 이 소가 사육장에서 태어나고 사육장에서 먹고 자고 똥 싸라고 진화한 게 아닌 것처럼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건 이 소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왜냐? 이 소도 포유동물이고 인간도 포유동물이거든. 인간 역시 이 자연 속, 즉 숲이라는 공간 또는 초원이라는 공간을 걷고 달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냥도 하고 열매도 따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거거든. 그런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진화한 게 인간인 거고.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건 이 숲속을 걷거나 이게 달리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도시라고 하는 환경에 사실은 갇혀 있거든. 내가 예전에 사당동이나 방배동에서 살았을 때 6차선, 8차선 그 거대한 도로들이 격자로 나를 완전히 가둬 놓은 상태거든. 꼭 그 사육장의 그 철봉이 그 소를 가두어 놨듯이 이 도시라는 공간은 6차선, 8차선 그 거대한 도로들이 2중, 3중, 4중, 막 10중, 20중으로 나를 이렇게 가둬 놓은 공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만약에 이 숲속을 뛰어다니고 걷고 사냥하고 거기서 뭐 채집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가장 인간다운 그 모습을 박탈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는 인간은 당연히 숲으로 또는 초원으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도망가야 그게 정상이거든. 도망가야 정상이야. 거기가 가장 인간다운 곳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도시라는 공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거든. 대부분이. 그냥 그 시골, 숲, 산, 바다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저앉은 노인들 빼놓고는 다 이 도시로 다 몰려 있잖아. 꼭 30마리, 40마리 그 젖소들이 그 좁아 터지고 똥오줌 냄새나는 그 사육장에 모여 있듯이.
이게 인간들도 지금 현대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 또 자신들이 뭘 박탈당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저 소들처럼.